재우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를 찾아갔다. 삼촌 하면서 잘 따랐던 분이었다. 삼촌은 재훈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면서 문을 닫으려 했다. 삼촌, 아저씨, 제발이요. 어디 계신지만 제발. 너 같은 놈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만복이가 얼마나 아파했는지 알아?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도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용서를 구해야죠. 흑흑흑. 만복이가 부탁했다.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그때 눈빛은 죽어도 다시 보기 싫다는 거였어. 내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냐? 손녀 한 번 못 안아봤다고. 택배로 보낸 옷이랑 통장도 다 돌아왔다고. 만복이 몰래 내 집 앞에서 하염없이 서 있는 혜자 씨를 내가 봤어.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삼촌 잘못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만복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귀에 쟁쟁해. 내 아들은 죽었다. 내게 아들은 없다. 그리 말하고 사라졌어. 지금은 나도 어디 있는지 몰라. 문이 닫혔다. 두 사람은 계속 수소문했다. 윤희는 여전히 자신의 체면과 딸의 필요만 이야기했고 재훈은 점점 죄책감에 빠져들었다. 오빠, 지민이만 생각해요. 학교 가면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나올 텐데. 창피해서 어떡해요. 빨리 찾아요. 남은 거 지민이 몫이라도 챙겨야죠. 여보, 지민이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애가 중하지. 우리 버리고 숨은 부모님이 중요해요? 윤희는 자기 반성이 없었고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지난 10년이 시부모가 며느리를 싫어해서 생긴 일로 왜곡된 채 기록돼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민이가 또 울음을 터뜨렸다. 친구들은 할머니가 만들어준 쿠키 먹는데 나만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싫어해? 그래서 지민이 만나러 안 오는 거야? 윤희가 딸을 안으며 말했다.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버려서. 아니, 먼데 사셔서 그래. 재훈은 깨달았다. 윤희는 그 순간에도 딸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책임도 남에게 떠넘기는 법을. 그날 밤 재훈은 부모님이 살던 집으로 갔다. 지금은 다른 가족이 살고 있는 그곳. 10년 전 아버지와 싸우고 나온 현관문 앞에 서자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재훈아, 그 여자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걸 다 잃었을 때 내 옆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군지 그때 알게 될 거다. 재훈은 문 앞에서 울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다. 지민이가 벌써 2학년이 됐지만 부모님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 탐정을 고용한 비용이 수천만 원 들었는데도 아버지 김만복은 아들 김재훈보다 한 수 위였다. 모든 흔적이 감쪽같이 지워졌다. 윤희는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조부모 초청 행사가 있다는 통지를 받아오자 거의 패닉 상태가 되었다. 어떡해요? 애 학교에서 다들 뭐라고 할지 차라리 돌아가셨다고 해야 하나? 여전히 그녀의 걱정은 타인의 시선이다. 재훈은 변했다. 2년간 부모님을 찾으면서 조금씩 눈을 떴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서윤이, 우리 이혼하자. 윤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다. 나 이젠 알아. 부모님이 왜 반대했는지. 당신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야. 지금 나보고 이혼하자고? 당신 부모 찾겠다고 내 돈까지 다 쓰고 나서? 부모님을 찾는 이유가 뭐야? 지민이를 위해서? 아니, 당신 체면 때문이었잖아. 단 한 번도 부모님이 우릴 용서하실까, 어떻게 지내실까 생각해봤어? 웃기지 마요. 당신도 나랑 똑같아요. 10년간 모른 척 살다가 왜 효자 코스프레?
윤희가 비웃으며 뱉은 그 말이 재훈의 가슴을 찔렀다. 맞다. 나도 공범이다. 그래서 지금 후회하잖아. 당신은 지금도 우리 부모님 재산만 탐이 나겠지만 윤희의 침묵이 답이었다. 이혼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재훈은 혼자서 부모님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벽은 너무 높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내가 상상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다. 그림 속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고 할아버지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지민이가 적은 제목이 쓰여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지민이에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재훈은 그림을 보며 또 울었다. 손녀는 조부모를 그리워하는데 조부모는 손녀의 모습을 본 적도 없으니 그걸 가로막은 게 자식이자 부모인 재훈과 윤희였다니. 재훈은 결심했다.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보기로. 아버지, 어머니, 못난 아들 재훈입니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녀 지민이만은 만나주십시오. 아이가 두 분을 그리워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광고와 함께 지민이의 그림을 실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어떤 연락도 없었다. 재훈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 김만복의 문이 영원히 닫혀버렸다는 것을. 자신이 10년 전에 닫았던 그 문을 아버지가 완전히 잠가버렸다는 것을. 9살이 된 지민이도 결국 그 문을 열 수 없었다. 부모님 스스로 굳게 잠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열쇠는 10년 전 윤희의 교활함과 재훈의 비겁한 선택 속에서 이미 버려졌던 것이다. 어딘가에서 김만복, 전혜자 부부는 손녀의 그림이 실린 신문을 보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번 버려진 사람의 자존심은 다시 버려질 두려움보다 훨씬 강하니까. 재훈은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자문했다. 나는 언제부터 괴물이 되었을까? 그리고 깨달았다. 윤희를 만난 그날부터가 아니라 윤희의 말을 부모님의 사랑보다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그 순간부터라는 사실을. 2년 전 헤어진 윤희는 여전히 피해자 행세를 한다. 시부모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났어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신의 사악함을 끝까지 부정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절거린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비극은 못난 아들과 교활한 며느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한 10살 아이가 대신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